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대. 임금님은 오직 새 옷에만 관심이 있었어. 새 옷을 위해서라면 많은 돈도 아까워하지 않았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가 하면 산책도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만 했단다. 어느 날 낯선 사나이 둘이 임금님을 찾아왔어.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습니다. 색깔과 무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정말 신비한 옷감이지요. 제대로 일할 자격이 없거나 바보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이었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그거 참 굉장한걸. 그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훌륭한 신하인지 금방 알 게 아닌가. 게다가 똑똑한 사람과 바보도 가려낼 수 있을 거고.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많은 돈을 주고 옷감을 짜도록 했어. 두 사기꾼은 넓은 방에 배틀 2개를 들여놓았어.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어. 둘은 빈 배틀에 앉아 옷감 짜는 신용을 했어. 낮에는 물론 밤늦게까지 말이야. 열심히 일하는 척했대. 임금님은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는 말이 생각났지. 누굴 보내야 솔직하게 말을 해줄까? 임금님은 나이 많은 장관을 보내기로 했어. 그 장관이라면 옷감이 잘 보일 게야. 지혜롭고 게다가 맡은 일을 아주 잘하니까. 장관은 두 사기꾼이 일하는 방에 들어가서는 깜짝 놀랐대. 배틀 위에는 옷감이라고는 한 자락도 없었거든.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지요. 이 예쁜 무늬 좀 보십시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장관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틀이었어.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야. 그러면 나를 어리석은 신하라고 하겠지. 장관은 생각에 잠겼어. 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훌륭하군요. 장관은 임금님께 가서 옷감이 썩 마음에 들더라고 말했어. 임금님, 옷감을 짜는데 필요한 비단과 황금을 주십시오. 돈도 더 많이 필요해요. 임금님은 두 사기꾼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 사기꾼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웠지. 그리고는 여전히 빈 배틀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했대. 며칠 뒤 임금님은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또 궁금해졌어. 또 다른 정직한 신하를 보냈지. 기가 막히군. 내 눈에 옷감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돼. 신하는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칭찬했어. 임금님,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처음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옷감을 보러 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어.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어 이렇게 말했지. 오, 정말 훌륭하구나. 최고의 옷감이야. 임금님을 따라온 신하들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그래도 다들 보이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 이 옷감으로 옷을 지어라. 새 옷을 입고 행진을 하겠노라. 두 사기꾼은 임금님의 새 옷을 짓기 시작했어.
우선 방에다 12개의 촛불을 환하게 밝혔어. 그런 다음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어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자루는 신용을 했지. 그리고는 실도 없는 바늘로 부지런히 꿰매는 거야. 자,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빈 옷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어. 옷이 거미줄처럼 가벼워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지요. 임금님, 저희가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어. 여기 바지와 웃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망토입니다. 사기꾼들은 옷자락을 단단히 메어주는 척 했어. 어떤가? 멋지지 않은가?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어. 옷맵시를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야. 훌륭합니다, 임금님. 기막히게 잘 맞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어.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어. 임금님의 새 옷 좀 봐봐. 정말 근사해. 그래, 정말 아름답네. 길가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어. 그때였어. 한 아이가 크게 소리를 치는 거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 말은 사람들 사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쳤대. 맞아, 맞아, 맞아.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새 옷만을 좋아하는 사치스른 임금님과 그걸 이용한 사기꾼,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신하들과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할까봐 거짓말을 일삼는 어른들이 임금님을 벌거벗고 길거리에 나가게 했지.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솔직한 어린이는 그런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어린이가 되어야겠지. 성냥팔이 소녀. 눈이 내리는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향했어요. 가족에게 줄 선물을 한아름 안고 말이에요. 내일이면 새해가 되거든요. 오직 한 소녀만 혼자 외롭게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소녀는 다 떨어진 옷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어요. 달려오는 마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소녀의 신발을 들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소녀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내리는 눈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소녀는 너무 배가 고파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성냥 사세요. 제발 성냥 한 묶음만 사주세요.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소녀는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또 혼날 텐데. 소녀는 오들오들 떨며 다시 눈속을 걸었어요. 집집마다 창문으로 정겨운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소녀는 창가로 다가가 집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거실의 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아, 나도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소녀는 그 집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 세차게 내렸어요. 소녀는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 성냥불로 추위를 녹이면 되겠구나. 소녀는 그 집 층계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바구니에서 성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켰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성냥불이 휙 하고 타오르더니 눈앞에 따뜻한 난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난로잖아. 소녀는 꽁꽁 언 발을 녹이려고 얼른 난로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면서 난로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녀는 다시 성냥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어요. 이야,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훌륭한 식탁은 처음이야. 배가 고팠던 소녀는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어요. 하지만 곧 음식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는 다시 성냥 하나를 그었어요. 휙 하며 성냥불이 타오르자 이번에는 주위가 마치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아, 내가 본 트리 중에 제일 크고 멋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예쁜 장식과 양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반짝이던 양초들이 하나 둘씩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간 양초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요. 그때 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어요. 어머, 별똥별이야. 소녀는 언젠가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생각났어요. 별이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다. 소녀는 밤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저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소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성냥 하나를 그었어요. 그러자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정말 눈앞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할머니,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소녀는 따뜻한 할머니 품에 안겨 그만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래, 나도 네가 무척 보고 싶었단다. 그때 또 성냥불이 꺼지려고 했어요. 소녀는 할머니가 사라질까 봐 바구니 안에 성냥을 모두 꺼내 불을 붙였어요. 안 돼요, 할머니,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소녀가 할머니를 꼭 붙들자 할머니는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느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보았어요. 불쌍해라. 아유, 불쌍해. 얼마나 추웠으면. 사람들은 외투를 벗어서 소녀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소녀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오늘은
불쌍한 한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정말 불쌍하지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황금똥을 싸는 고양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그날도 생선을 팔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만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으로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내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 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습니다. 금똥 싸는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여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 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까만 똥을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큰 나무가 되었답니다. 금똥을 더 많이 얻으려는 언니의 욕심 때문에 고양이가 죽고 말았어요.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소중한 것을 잃기 마련이랍니다. 아기가 된 욕심쟁이. 외딴 산골 오두막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하여서 산에서 나무를 해서 끼니를 이어갔지만 항상 행복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가셨어요. 한참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면 노래소리가 저리도 고울꼬.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파랑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포로롱 포로롱 포로롱.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파랑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파랑새는 멀리 멀리 날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살포시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파랑새가 앉은 나무 아래로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 샘물이 있었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꿀꺽 꿀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꾸부정하던 할아버지 허리가 곧게 쭉 펴지고 주름살 투성이던 얼굴이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아버지는 또다시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염이 없어지더니 청년처럼 젊어지고 기운이 펄펄 났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지요.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할멈, 나요, 나! 못 알아보시겠어? 하하하. 그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신기한 샘물가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셨지요. 꿀꺽 꿀꺽 꿀꺽. 그러자 할머니도 젊은 새색시로 변했어요. 어머나, 정말 내 모습이 새색시로 변했어요. 신기한 샘물 덕분에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는 욕심쟁이 최영감이 있었어요. 최영감은 소문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왔지요.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최영감은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최영감은 곧바로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샘물을 정신없이 마셨어요.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히히히. 뻘컥뻘컥 또 뻘컥뻘컥 뻘컥뻘컥. 그런데 욕심을 부리던 최영감은 그만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도록 최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샘터로 가보았지요. 샘물가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응애 응애 응애. 아니, 이건 최영감의 옷이 아니요. 쯧쯧.
욕심을 부리다가 갓난아이가 되어버렸구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갓난아이가 된 최영감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영감을 아들처럼 기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 옛날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 주인과 세 아들이 살았어요. 방앗간 주인이 늙어 세상을 떠나자 세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누었어요. 큰아들은 방앗간을 갖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갖고 막내 아들에게 남은 건 달랑 고양이 한 마리였어요. 이까지 쓸모없는 고양이로 뭘 한담? 막내 아들은 폭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인님, 걱정 마세요. 고양이가 앞으로 쏙 나서더니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게 장화 한 켤레와 자루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막내 아들은 말을 한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자루와 장화를 갖다 주었어요. 고양이는 멋진 장화를 신고 자루를 쥐고 숲속으로 갔어요. 자루 안에다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채워 넣었지요. 이제 토끼 녀석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고양이는 나무에 기대 느긋하게 토끼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털이 폭슬폭슬한 토끼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폴짝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요놈, 잘 걸렸다. 고양이는 재빨리 끈을 잡아당겨 자루를 묶었어요. 고양이는 토끼 자루를 둘러매고 궁전으로 갔어요. 저희 주인님 카라바스 후자께서 바치는 선물입니다. 고양이는 임금님께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네, 아주 젊고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다음 날부터 고양이는 매일매일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임금님께 바쳤어요. 물론 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임금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임금님이 공주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주인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수영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에게 떠밀려 옷을 벗고 강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의 옷을 바위 뒤에 감춰버리고 뛰어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카라바스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임금님의 마차가 보이자 고양이는 소리소리 질렀어요. 임금님은 병사들을 시켜 막내 아들을 구해주었어요.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고양이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임금님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근사한 옷 한 벌을 내어주었지요. 멋진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은 진짜 후작처럼 근사해 보였어요.
공주님은 잘생긴 카라바스 후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막내 아들도 어여쁜 공주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후작, 우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임금님의 마차에 타게 되었어요. 고양이는 임금님의 마차를 앞질러 바다처럼 넓은 밀밭으로 갔어요. 고양이는 밀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지나시면서 이 밀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장님이라고 말해야 해. 고양이는 뾰족한 발톱을 세우고는 사납게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뾰족한 발톱으로 혼내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의 마차가 도착했어요. 이 밀밭은 누구의 것인가? 임금님이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고양이는 임금님의 마차를 앞질러 드넓은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임금님이 지나시면서 이 목장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장님이라고 말해야 해. 또 고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버릴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의 마차가 도착했어요. 이 목장은 누구의 것인가? 임금님이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고양이는 다시 임금님의 마차를 앞질러 커다란 성으로 갔어요. 이 성에는 밀밭과 목장의 진짜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지요. 이렇게 훌륭한 성에 사시는 거인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소문대로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거인은 고양이의 칭찬에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듣자 하니 거인님은 어떤 동물로도 거뜬히 변할 수 있다면서요? 그게 사실인가요? 고양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어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지. 내가 사자로 변하면 넌 꼼짝도 못할걸. 거인은 금세 커다란 사자로 변해서 으르렁거렸어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 지붕으로 달아났어요. 잠시 뒤에 다시 거인이 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훌륭하시군요. 하지만 아주 작은 동물로 변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고양이의 말에 거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잘 봐라. 거인은 금세 작은 생쥐로 변해서 찍찍찍찍 거렸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생쥐에게 달려들었어요. 꿀꺽! 생쥐를 한 입에 삼켜버렸지요. 이제 슬슬 나가볼까? 거인을 삼켜버린 고양이는 성 밖으로 나가 임금님의 마차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빰빠라밤!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님의 마차가 성 앞에 도착했어요. 카라바스 후장님의 성에 잘 오셨습니다. 고양이는 정중하게 임금님을 맞았어요. 아니,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이 카라바스 후작의 것이요? 임금님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막내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금님이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 내 딸과 결혼해 주겠소? 막내 아들은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드넓은 땅과 아름다운 성의 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은 방앗간집 막내 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화시는 고양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가 되었답니다. 주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장화시는 고양이와 하찮다고 생각한 고양이지만
그 고양이가 시킨 대로 부탁을 들어주고 고양이를 믿어준 막내 아들에게 우리 박수를 쳐줄까요?